여러분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시설물 같은 환경을 구성할 때 범죄 예방까지 고려해서 설계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밝으면서도 보기에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는 것처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잘 설계된 시설물을 마을에 설치합니다.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범죄를 시도하는 일 자체를 좌절시켜서 억제시키고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완벽히 범죄를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동시에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CPTED, CPTED라고 불리고 있는데 최근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한국에서 발견한 이런 시설물들의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다양한 반응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단순히 멋지다며 감탄하는 반응도 있지만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는 왜 저런 시설물들이 유지되기 어려운지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사진에 나오는 시설물들을 찾아보면 하남시 덕풍이동의 LED 벽화, 부천시의 여성 안심 귀갓길 조명, 그리고 신림일교에서 승리교까지 이어지는 길에 별빛 디자인을 연출한 고보 조명 외에도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외국인 댓글처럼 해외에서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국가를 꼽을 때 한국을 최상위권으로 여기고 그 원인으로 시민의식의 차이를 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저녁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만큼 치안이 좋다고 느끼고 있지만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와 밝고 아름다운 조명이 있어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는 차이만으로도 움츠러드는 마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목적의 시설물들이 좋은 시민의식을 만나서 효과를 더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과 시설물들은 도시의 미관도 고려해서 어울리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인위적인 어색함보다는 아름다움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서 낙후되고 범죄 위험에 취약한 지역들을 슬럼가라고 부르는데 슬럼가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물들을 설치해도 빠르게 훼손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여 방치되어 흉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안이 좋고 이런 시설물들이 훼손되는 일도 거의 없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노후되더라도 빠르게 보수하거나 노후되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된 해결책을 내놓고 빠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의 슬럼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댓글과 그 원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게시물에 달린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위해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이런 노력이 대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것은 매우 멋집니다. 나는 내 나라가 조금 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저는 비록 한국의 어떤 문화적 관행에는 불만이 있지만 공공시설과 그 뒤에 있는 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더 예쁘면서 더 안전합니다. 이것은 놀랍고 마법처럼 보입니다. 서울은 마법과도 같은 멋진 도시입니다. 내가 한국의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는 게 문제입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횡단보도를 바꾸고 조명을 추가하여 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듭니다. 난방이 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나는 여름에 시원해져서 엉덩이를 식힐 수 있는 벤치를 좋아합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의 공기 냉각기 또는 에어컨을 좋아합니다. 저것들은 야간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쁩니다. 유럽은 이것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 생각에 유럽인들은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환경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조명을 설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도시에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더 안전하고 더 시각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가본 곳 중 가장 안전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보다 기지 근처에 있는 다른 미국인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진에 있는 것들이 미국의 도심에서도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설치물들이 손상되고 온통 낙서가 될 것이고 하룻밤만에는 아니더라도 설치한 지 첫 주 안에 대부분 찢어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빈곤과 교육 부족이 두 사회 모두에 존재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 사회는 공공시설을 존중하는 데 반해 다른 사회는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일에 성공할 뿐입니까? 모든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존중하도록 양육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랍니다. 환경의 영향은 좋은 양육의 영향보다 종종 더 크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공동체적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많은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는 아시아와 미국에서 모두 자란 사람으로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가 모든 상황에서 누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범죄가 많은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범죄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해결책은 무기를 소지하고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들이 그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여기 미국의 개인주의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의견에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자주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이슈와 해외 반응에 대해서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은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